스탠퍼드는 교훈이 자유의 바람이 분다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 서부 특유의 그 분위기가 있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가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을 많이 받아요. 어떤 그 건물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뭐랄까, 그 체계적이고 그런 규율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뭐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 지금까지의 미국을 하버드가 만들어 왔다면은 앞으로의 미국은 스탠퍼드가 그 만들어 간다라는 말을 어떤 분이 했던 것처럼 굉장히 도전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어떻게든 그 도전하고 발전시키고, 뭐 이제 이런 어떤 벤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주 배어 있죠. 이렇게 해서 사훈 자체도 그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캠퍼스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무슨 영상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스탠포드의 뒷얘기랄까요?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해주시면. 스탠퍼드 뒷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원래 정식 명칭은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스탠퍼드 주지사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아들을 잃었다고 하죠. 굉장히 또 부자였었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하버드를 찾아가서 내가 그 좀 기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하버드에서는 서부 촌사람이 와가지고서 뭘 무슨 기부를 하냐,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무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탠퍼드 주지사가 다시 그러려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 우리 아이의 이름을 딴 학교를 세우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녀 그 학생들을 우리 자식같이 키웁시다 해서 처음에는 무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스탠퍼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발전이 됐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태평양 쪽에서 모든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산학협동 뭐 이래가지고서 그걸 제대로 수행할 만한 학교가 이제 스탠퍼드였으니까 스탠퍼드에 막대한 자금이 지원이 돼서 그 계기로 세계적인 대학교로 성장을 하고, 또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학교 자체가 그 도전적인 어떤 진취적인 그 기상을 갖고 있는 학교로 발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한 학생은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잘 졸업해서 그 대학교를 나가서 사회에서도 큰 성취를 이뤄서 다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충분히 서포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저도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죠. 자기는 학업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양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더니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얘한테 그 스튜디오를 제공을 했습니다. 1학년 학생인데 굉장히 놀라운 거죠.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2인 1실로 하는데 그런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은 그걸 충분히 수용하고 그게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이 학생한테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을 억셉트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이 쓰는 그 기숙사에 있어요.
제가 그 계획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획표를 보면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체크업을 해가지고 한 일, 안 한 일, 다음에 그 미룰 일 같은 경우를 다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이었죠. 그래서 한 예로 얘가 이제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나 바이오 올림피아드 이런 것을 세미파이널인가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었는데 혼자 공부했어요. 책을 보고 아마존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1년여를 혼자 공부해 가지고서 그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갔죠. 공부는 특히 이제 이과 쪽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학이나 뭐 화학, 물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했는데 문과 쪽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두루두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공부를 잘한 편에 속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타고나는 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경쟁심도 굉장히 강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꼭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게 또 굉장히 강했어요.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게 어떤 에너지가 돼서 열심히 했고 또 머리도 좋았고 또 집중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우리 둘째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갖춘 아이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이제 보았고 가르쳐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유전적인 영향이 있죠. 사실은 저희 집사람도 똑똑합니다. 저도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비록 노력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어요. 이런 말씀드리면은 공부도 안 했는데 K대 갔다 해가지고 잘난 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이 그렇고 제가 부족하고 못했던 부분을 아이들한테 많이 좀 얘기를 했죠. 특히 저는 성실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라. 사실 이민 와서 아빠는 너희들을 잘 이렇게 테이크 케어하고 또 잘 서포트하는 게 아빠의 일이고 너희들은 지금 현재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까 각자 맡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은 제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성과로다가 나타내는 거였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결과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